위대한 당의 호소 따라 80일 전투에 총매진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자랑찬 승리로 맞이하려는 청년전이들의 강력한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인민은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적후대, 이익직부대로 내세워주시고 주체혁명 역수행의 맹장들로 옥색에 키워주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사교안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04 2015년 10월 3일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준공 태풀을 끊으시고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연설에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저기 바라보이는 저 높이 쌓인 온재는 우리 청년전이들의 불타는 애국 충동심의 루적이며 1호 발전소 온재의 높이는 영웅 청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국 청년 강국의 저놈의 높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가시한 발전소 건설자들은 모두가 용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전원 높은 백두산 청년 강국의 주인들, 우리 당의 끝없이 충직한 청년 전이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를 일도 세운 청년 돌격대원 모두를 높이 떠받들어주고 싶다고, 이런 청년 대군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며 돌격대원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위원장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던 그날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다 온재를 배경으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기념사진, 난생 처음 보는 기념사진을 보면서 한 사람 같이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원씨는 멋지고 기념사진 찍던 순간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우리는 그때마다 한 사람 같아. 원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고, 원수님 제일 가까이에 내가 서 있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통째로 우리가 받아 안았구나 하는 그 믿음, 그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그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다는 그 신념이 더욱 굳세졌습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청년들도 많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태양의 축복을 받은 궁지롭고 자랑스러운 청년들은 세상에 더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 청년전이들은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사랑과 믿음 속에 영웅청년 신화를 창조하던 그 기세 그 본때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불타는 여의 안고 충성의 8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당의 여러 같은 사랑과 정의에 떠받들려 폐허를 가시며 련이어 솟아난 사회주의 선경 마을들의 인민의 기쁨, 행복의 웃음이 끝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정책 관철의 선봉이 되고 불씨가 되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최정예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의 영적 투쟁에 의해서 동해기술계 아담하게 건설된 함경남도 홍원군의 운포노동자구, 경포노동자구 마을들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인민을 품어 안으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온 녹슬 깡굴이 불태우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산악처럼 일떠선 수도의 핵심 당원들은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조리아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여 짧은 기간에 홍원군 피해 지역의 새 살림집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웠습니다. 홍원군 피해복구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도 당원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살림집들을 오랜 시간 정겹게 돌아보시며 이 집들은 수도 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정체라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도 당원들의 손으로 일떠세운 집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뿌듯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 입사 모임이 18일 운포노동자구에서 진행됐습니다. 제1수도당원 사단 사단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 동지,
정치위원인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용식 동지, 함경남도당 위원회 위원장 리정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제1수도당원 사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 홍원군 일꾼들과 근로자들, 피해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리정남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 속에 행복의 보금자리로 새집들이를 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그는 태풍 피해가 채 가셔지지 않은 바람 세찬 통일 기술계 헌신과 로고의 작을 새기신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수도의 핵심 당원들을 함경 남북도의 피해복구 전구로 불러주시고 복구 전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하늘 같은 운동을 베풀어 주시는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의 당성, 인민성, 혁명성과 불타는 충성심, 혁명료를 따라 배워 80일 전투에서 노력적 위원을 창조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견고히 보위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여하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와 격정이 넘친 환호 속에 전달됐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희한한 살림집들을 한날 한시에 받아안게 된 주민들은 자유로운 오보이의 하늘 같은 온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상가 올렸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적 헌신성을 지니고 당이 맡겨준 조소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 제8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그들은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살림집들과 마을들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도잘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며 우리 당의 인민 사랑을 세세연년 길이 전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 마을이 들썩하게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 보금자리로 들어서는 집주인들의 감격의 기쁨과 웃음, 정말 좋은 노동당 세상을 놀이하며 춘판을 펼쳐놓은 주민들로 새 마을들은 명절처럼 흥성이었습니다.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찾은 수도당원 사단 지휘관들과 도안의 일꾼들은 생활상 편리가 훌륭히 보장된 문화주택을 받아하는 주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집 없는 소름보다 더 큰 소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집이 무너졌을 때 정말 군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우리 큰 집이 있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 없이는 살아 못 갑니다.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자연재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님께 기쁨을 올린 수도의 당원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전투 현장에 달려나와서 단 18일 동안에 주야 전투, 천야 전투를 벌리면서도 이 전투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것은 오직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우리 전투원들 모두가 심장 깊이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집들이 하는 우리 인민들의 흥에 겨운 기쁨에 넘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이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도 당원 사단이 한대원이라는 이런 궁지한 모습을 가슴 뜨겁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도리에 뜻과 정으로 굳게 뭉쳐 인민사수, 인민보위의 세력사를 펼쳐가는 수도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건설자들의 충의심에 떠받들려 피해 지역들에 솟아나는 선경마을들과 더불어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제 8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정전군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의 80일 전투 소식입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으로 달리고 있는 속에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전체 전투원들이 더욱 기세충천해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당조항의 의도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새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그날을 하루하루 앞당길 제2 수도당원사단 전체 전투원들의 드높은 열의는 그대로 새로운 창조대전의 불바람이 돼서 온 건설장을 전격전, 입체전으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기가 나면서 날씨가 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국편지물공장 서대에서는 날씨가 차지기 전에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하루빨리 건설해주기 위하여 전투원들이 기능과 작업의 특성에 맞게 작업 조직을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그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일 사무대학 전투원들은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자재보장과 기술적 대책을 제때에 따라서 모든 작업이 편파성 없이 진행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소대에서는 이미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목재 가공과 울타리, 장식, 블로크 짓기를 비롯한 선행 작업을 위한 준비 사업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제2 수도당원사단에서는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두세찬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온 건설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평양 326 전선종합공장 기동예술선동대, 담비윤학교업소 기동예술선동대, 평양 맥주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현장을 타고 앉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로 살림집 건설에서 맹렬한 돌격전을 벌이고 있는 돌격지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단 지휘부에서는 방송차 방송원들의 현장 방송 경연도 자주 조직해서 건설장이 들썩이고 피해복구에 동원된 전투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으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 공세를 격식과 틀이 없이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피복구 건설의 전율에 선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을 고막이 한 기풍이 확대고 있는 속에 함경남단의 일꾼들과 예술인들이 여기 검독지구 피복구 현지에 달려나와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을 적극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구절구절마다에 최고사령관 동지께 기쁨 드린 우리 군인 건설자들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 피해복구 전투에서 더 큰 혁신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맹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수백 톤의 후방물자에 비기겠습니까? 후방인민들이 보내온 편지들은 우리 군인 건설자들에게 1100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신화를 창조해 주십시오. 후방인민들이 보내온 편지를 바꿔보니 우리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후방인민들이 보내온 위임 편지라고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병사들에 대한 효력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열이 모나는 길을 달려오셨던 우리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자욱이 너무도 생생한 여기 검독지구 살림집 건설 전투장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경제선동 대원들이 군인 건설자들에게 힘을 주었다기보다는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받아는 심정입니다. 함흥철도국, 단천철도국 무기 수송 전사들은 전시 수송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검독지구 피복구에 필요한 물동 수송에서 날의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물동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자니까 기본 지휘입니다. 첫째, 지휘와 함께 아래단이 중간 역들에서 이 열차 출발 도착을 정확히 해가지고 지금 1시간 30분 그저 짐 부리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저 70% 개선에 kum골성 물동 수송에 필요한 물자들이 거의 도착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던 청년 돌격대 제6여단 돌격대원들과 남포시여단 돌격대원들의 포천군 살림집 건설 전투 현장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을 벌이면서 이곳 돌격대원들은 지금 자기들이 맡은 살필 건수를 마감 단계에서 힘차게 다궈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기껏 내세워주고 또 불악픈 사랑과 운동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당에서 제일 걱정하고 당이 부르는 제일 어렵고 힘든 적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마땅히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80일 전투에서도 앞장에서 달려나갈 결사한 절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인민을 한참 떠받드시는 경량 원수의 숭고한 뜻을 그 누구보다도 피해서야 할 사람들이 우리 지간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모든 당역대원들에게 인민에 대한 멸사복미 조치를 심어주는 한편 하수증삽을 심게 벌려 누구나 피해 죽인 분들 위해 전을 하나씩라도 더 찾아가고 또 구조력이 안겨줄 살림주의 구수구속에 미움한 적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녀맹중앙위원회와 평양시안의 녀맹원들, 만경대 학생선연궁전, 평양 학생선연궁전의 교직원들이 김하군 피해복구 전투장에 달려와 수도 시민들과 학생선연들의 마음이 담긴 위문 편지들을 안겨주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인민군 군인들의 전투적 사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제 고향도 평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편지가 꼭 고향집에서 보내온 편지 같습니다. 부디 건강해서 완공의 날 빨리 앞당겨 달라는 거, 기마 땅의 완공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겠다는 거, 우리 집 부모들도 아마 편지를 이렇게 썼을 겁니다. 고향의 당부를 명심하고 이민들한테 합격 도장 받을 수 있게 살림집 공사 질적으로 다그치겠습니다. 그렇게 수도 시민들이 강국한 당부도 받아안고 또 힘있는 경제선언도 보니까 어깨도 더 무거워지고 인민이 기대에 충실하게 보답해야 한다는 사명감 가슴에 더 깊이 쏘아받게 됩니다. 최고 사랑하는 것도 지켜보신다는 것, 인민이 지켜본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해서 우리 기마 땅의 사회주의 성경화를 하루빨리 펼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살림집 공사와는 달리 땅속에 묻히거나 철탑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덫으로부터 dum의 산골에 이르기까지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전달하도록 하고 인민들이 현대적인 통신시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80일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는 쿠물에서 파괴된 수백 킬로미터의 통신선로를 환원복구한 성과에 기초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영구적인 시공 방법을 도입하는 사업을 싸그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80일 전투에 진입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를 심단결 군민을 제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면서 80일 전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기자재 공장에서는 피해복구 지역의 인민군 군인들과 한전호의 선심적으로 생산에서 연일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가슴 뜨거웠습니다. 80일 전투를 시작할 때 곰독 피해 복구 현장에 있는 군인 동지들에게 모두가 임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무들 누구나 80일 전투의 두 개 전선을 하나로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피해 복구 전선, 또 공장의 생산 전투. 이 두 개 전선이 마음과 뜻을 편지로 이으면서 하루 생산 실적을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큰 짐을 걸머쥐고 나가는 군인 동지들에게 80일 전투 결석을 앞당긴 승리 소식 전하자고 누구나 뛰고 있습니다. 공장적으로 80일 전투에서 제일 앞선 단위는 여기 연기 작업반입니다. 공장 하루 생산 총화 때 어떻게 계속 앞장서 나가는가, 비결이 도대체 뭔가 누구나 물어봅니다. 피해 복구 전투를 벌이는 군인 동지들의 실적을 매일 텔레비전을 통하여 보면서 거기에 자신들을 따라서는 마음으로 일한다. 이것이 하나같은 대답입니다. 최근 우리 공장 기술자 기능공들이 힘을 합쳐 파수지를 종류별로 또 품종별로 세분화하여 기술적 특성들을 확정했습니다.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질 좋은 산림기자재 생산을 위한 방도들을 부단히 찾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오늘은 우리 공장의 자랑으로 되어 군인 동지들께 소식을 보냅니다. 이번 80일 전투 기간 우리는 위문 편지를 자주 써서 공장과 피해 복구 전선을 하나로 굳게 잇고 우리 당 8차대에 두리는 보다 큰 성과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산군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의 비료 생산 소식입니다. 농작물 생육에 절실히 필요한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 공정을 우리 한번 대담하게 자동화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우리는 연구사들의 방조 밑에 컴퓨터에 의한 자동 조정 체계를 받아들여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원료 혼합으로부터
계량,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후름선으로 자동화돼서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면서도 유기질 복합비료의 질을 보다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대영단 감자 가공 공장에서는 80일 전투를 시작했소 불과 며칠 사이에 건조 공정의 새로운 이송 체계를 받아들여 건조 능력을 1.2배로 높이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농마의 종선 공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실종에 맞게 해결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많은 노력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80일 전투에 들어선 라선시 양묘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자기 거장의 훈한 니탄을 가지고 토착 미생물에 의한 기질 발효 방법을 연구 완성해서 나무모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이들은 잣나무, 밤나무, 다래나무, 모루나무를 비롯한 500만 그루의 산과일 나무모와 여러 수종의 나무모들을 생산해서 산림조성 사업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포시 항구구역 산림경영서에서도 산림조성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수종이 좋은 산열매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모든 산들을 항구산, 벌무산으로 전배시키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림경영서에서는 수지경관 원실에 의한 나무 생산에 기본 힘을 넣어서 여기서만도 10여만 그루의 합격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물학성 촉진제를 시비하고 김매기, 소독, 병해충 방지 사업을 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올해 잣나무, 밤나무, 참나무를 비롯한 200여만 그루의 나무를 튼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별 특성에 맞게 정자 채취를 다고치는 한편 신문나무에 대한 비비관리를 계속 짜고 들어서 사료율을 90% 이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리진육 기자는 정산군 산림경영서에서의 80일 전투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산림복구 전투 2단계 과업 수행에서도 여전히 앞장서 달리고 있는 여기 증산군 산림경영서에서 80일 전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아침부터 날씨 조건이 매우 불리합니다. 많은 비가 오는 이런 불리한 속에서도 경영서 안의 모든 정업원들 정말 한결같이 다 돌쳐나서 가지고 그 나무 비비 관리에 지금 종성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산치수 사업을 중심에 두고 80일 전투 목표를 그야말로 대담하고 방대하게 세웠습니다. 90정도의 그 강하천들이 빈 공간지들에 상한 뻣뻣나무와 참대보드나무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땔감도 해결하고 강하천들도 보호하고 이런 사업을 80일 전투 기간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산불 감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군안의 모든 산들을 산열매 나무림으로 개조하기 위한 수종별 종자도 10톤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당창건 늦은 다스토스 맞으면서 이 국가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 에너지 하나만 가지고도 나무 생산을 얼마나 진행할 수 있게 완전히 그 자동화된 무인 조정책을 실어 나왔습니다. 현재 이거 종자 채취, 선별을 마감나게 두가 있고 다음에 나무 생산을 보장을 위한 100여만 그루의 나무가 지금 충함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동평양 지구에 현대적인 체육기지가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항공체육 발전에 더 잘 이바지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시 항공부락부입니다. 새로 꾸려진 항공부락부에는 현대과학기술을 도입한 무선조종모의 훈련실과 낙하산 모의 훈련장을 비롯해서 많은 실내 훈련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야외에는 무선조종 비행훈련과 같은 실기훈련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이 특색 있게 일신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독 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상 편의를 위한 체육기재들과 편의봉사시설들도 손색 없이 갖춰져 있어 선수들과 체육 애호가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끝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동평양 경기장도 훌륭히 개건됐습니다. 경기장에는 축구와 농구, 배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체육 경기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수천 평방미터의 경기장과 야외 관람석이 새로 꾸려져 있으며 선수들과 체육 애호가들, 관람자들을 위한 봉사 환경과 조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평양 경기장이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전문 체육기술 발전과 근로자들의 대중체육 활동,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람들 속에서는 가을철 옷의 색깔 선택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혜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가을 계절이 왔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 옷차림의 색깔 선택에서 밝고 환한 것을 취향한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을철 옷차림의 색깔 선택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옷차림새에서 먼저 느끼는 것은 시각적 자극입니다. 말하자면 가을철은 나무잎이 붉게 물드는 단풍 계절이고 또 마가을이면 낙엽이 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옷차림이 다양해야 고리가 한결 더 환해집니다. 서늘한 가을철에 맞게 밝으면서도 따뜻한 감을 주는 색깔을 택해야졌습니다. 처녀들을 비롯한 젊은 여성들에게는 붉은색, 분홍색, 밤색, 연한 회색 등의 색깔이 잘 어울립니다. 중년 부인들에게는 하늘색이라든가 진한 회색, 수박색, 쑥색 등의 색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용모가 한결 더 돋보이게 됩니다. 이 밖에도 부드러우고 포근한 감을 주는 뚜기옷과 편지옷도 간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마가을에는 바람이 불고 쌀쌀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덧옷을 입는데 코트나 잠바를 몸에 꼭 맞으면서도 흉식이 저잡하지 않은 것을 입으면 좋습니다. 남성들도 옷 형태와 색을 잘 선정해서 옷을 해입으면 단정하고 우젓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대적 미감에 맞게 계절옷 색깔을 잘 선택해서 입기에 누구나 다 노력한다면 우리 생활이 더욱 문명해지고 사회 전반에 약동하는 생기가 더욱 넘쳐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남포시 민족유산보존사의 연구집단이 남포시 령강군 운덕지구에서 고구려 벽화 무덤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허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고구려 벽화 무덤의 그 위치와 구체적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무덤은 남포시 영광군 운덕지구 북쪽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외칸 돌칸 흙무덤입니다. 안길 입구에 항속 판도를 다듬어서 만든 대문 형식의 돌문이 있었는데 이 돌문에는 새로 만든 고령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남아있는 돌문의 높이는 125cm이고 너비는 60cm, 두께는 9cm이고 손잡이 직경은 10cm입니다. 안길은 이 남벽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고 안칸은 평면 정방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벽화의 기본 주제는 사신도입니다. 사신도라는 것은 옛날에 네 개의 방위를 지키는 백호, 청룡, 주자, 현무 등 네 마리의 상상화된 짐승을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무덤의 소벽에는 붉은색 안료로 눈을 강조한 대가리와 길게 누운 듯한 몸통, 그리고 속붙여 오르다가 구부러든 꼬리가 형상된 백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종 국도리에 그려져 있던 벽화 조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무덤 칸의 관대 위에서 고구려식이 전형적인 관못도 한 개 발견되었습니다. 조선민주문화 고학회에서는 발굴 정령을 심의하고 이 무덤이 그 영광일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신도 주제의 이제 벽화 무덤이며 그 축조 시기는 이제 그 6세기경이라고 이제 그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벽화 무덤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관계 사례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 세계적으로 폭발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역사상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보건위기입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은 나라들의 전염병 상황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들에서는 위기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전염병의 2차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때를 맞춰 세계보건기구는 9월 27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해서 생떼 같은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숫자입니다.
달 동안에 100만 명을 잃다니 이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또 다른 100만 명이 죽는가 마는가 하는 건 확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00만 명. 불러보기조차 가슴 아픈 이 숫자를 두고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나온 300여일의 날들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달이라는 날과 달이 흘렀습니다. 세계의학계는 이미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사스처럼 저절로 신기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세계 70억의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이 무서운 악성 전염병을 두고 전 인류의 전쟁, 제2의 현대 전염병, 무서운 대재앙이라는 것이 외신들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입니다. 여기는 남아프리카의 어느 한 교회당입니다. 지금 교회당 지기가 자기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로 사망한 사람들을 추억하기 위해 교회당 울타리에 하얀 리봉들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이면 새로 늘어난 사망자 수에 맞게 리봉들을 가지고 나와 울타리에 매달고 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날,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 188개의 리봉을 새로 매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봉을 매다는 것은 흥미꼬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하나의 리봉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망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통 한 해에 관을 2만 개 정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발생한 후 불과 1000몇 달간에 그전보다 3배나 많은 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겪은 불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다 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어느 한 고아원입니다. 이 고아원에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때문에 가족을 잃은 어린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소녀들이 모여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소피아, 6살이라고 합니다. 6살 난 소피아도 지금 무엇인가 쓰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라고 써도 되나? 아버지. 이 여성의 남편은 47살 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비루스에 감염돼서 지난 4월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에 대해 전혀 각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갑자기 남편을 잃었지요. 아버지가 계속 생각나요. 남편이 비루스에 감염되어 앓게 되자 나와 딸에는 6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엔 남편을 잃었고요. 우린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를 시키면서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해 종이장에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생기면 장례조차 치를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을 놓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애들은 대다수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염병 때문에 부모들을 잃었답니다. 전염병은 애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앞으로의 희망도 잃었어요. 지난 8, 9월에 이미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 속에서는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시킨 유럽에서 10월과 11월에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 지금 유럽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가을철에 들어와 전염병의 2차 파동에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 대표적 실례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해서 앞으로 매일 수만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주마다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감염자가 10,000명이었다면 다음 주엔 20,000명으로, 또 그 다음 주엔 40,00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연말에 가서는 하루 감염자가 50,000명 개선을 돌파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감염되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2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난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 많이 체험했지만 이번 전염병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스파냐의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공원. 이름난 역사 유적들을 자랑하던 이것에 가슴 아픈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원의 잔디바도에 깃발들이 줄지어 꽂혀 있습니다. 이 작은 깃발들은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꽂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깃발들을 바라보면서 비루스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가슴 아픈 희생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비루스 검사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확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루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는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나라에서 지난 시기 방역 사업의 실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이 사업을 만성적으로 대하다 나니 가을철에 들어와 감염증이 또다시 폭발하게 됐다고 평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한 목사입니다. 그는 매일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돌아보곤 한다고 합니다. 묘지에는 목사의 조카도 묻혀있는데 그의 나이는 34살이라고 합니다. 회당 안에 80개의 관을 올 수 있는 자리를 냈댔습니다. 그런데 글쎄 하루 동안에 76구의 시체가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급차들은 매일 환자들을 싣고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습니다. 구급차들이 내는 경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연 언제면 이 모든 것이 끝장날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형편은 더 어려질 것입니다. 묘지에는 조카와 함께 사촌 동생도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애는 비루스에 감염되어 5달 남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전화가 10번이나 걸려왔는데 마지막 10번째 전화는 바로 그 애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난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3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도시인 베르가모에서는 병원마다 환자들이 차고 넘쳐 사망자들 중 대다수가 검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죽음, 마치 한 차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해일을 놓고 우리는 누구나 자신들이 얼마나 무경각하고 해이되어 있었는가를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사망자는 100만이란 숫자보다 몇 배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00만 명의 죽음은 세계에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악성 비루스 감염자에 대한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난을 불러오겠는가를 예견하지 못한 데로부터 악성 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응당한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못했으며 이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봉쇄 조치들을 섣불리 완화시킨 결과 오늘과 같이 참혹한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류행 전염병의 끔찍한 상황을 결코 자기와는 거리가 먼 남의 일로 여기며 강 건너 불보듯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은 이 악성 전염병에 대한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상방역전에서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투사가 되어 악성 비루스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자신과 가정, 인민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는 비상방역전의 승리이자 올해 80일 전투의 승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전선을 튼튼하게 다지는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특히 온 한 해 강도 높은 비상방역 조치들을 연이어치 한 당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방역사업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과 해안, 분계연선 지역들에서 우리의 영토, 영공, 용해를 믿음직한 방역 장벽으로 빈틈없이 막음으로써 방역 형세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 깊은 다층 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각종 소독시설들을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은 주되는 투쟁 목표의 하나가 바로 비상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소독 기재들의 전공과 소독약 보장 대책을 책임적으로 따라 세워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비상방역 사업이 80일 전투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선차적이고 중액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부단히 고조시켜 방역 진지를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감으로써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이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2도 높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0월 20일 화요일, 음력으로 9월 전하월입니다. 미세먼지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소풍 기류를 타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흘러들 것이 예견됩니다. 그 후 대기 안정 상태가 유지되면서 평양시를 비롯한 소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대기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합니다. 이 미세먼지 속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들과 공기 중에 존재하는 비루스를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비롯한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소금물 함수를 자주 하며 또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손 씻기를 비롯한 방역 규정들을 더 철저히 지키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소이안 지역과 차강도에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를 비롯한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미세먼지가 안개와 겹치면 보임거리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운전사들은 앞길 감지를 잘하고 차속도를 제한하는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후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후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후리겠습니다. 해주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후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후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화 1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이천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저선동해에서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선 소해에서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후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과 22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1일에 함경북도와 라선시를 제외한 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소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이 우박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22일에는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백두산지구에서는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2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22일과 23일에 소해안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춥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